이 우주 안에는 무한한 것이 없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도 따른다. 우리 인간은 삶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말이라는 두 단어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인류의 역사 속에 종말의 날짜를 예언한 시도는 하늘에 떠있는 별의 수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가장 최근의 소문에 따르면 고대 마야인들의 달력에 따르면 지구는 2012년에 멸망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종말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수십억 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총 5번이나 종말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비록 행성 전체를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존재한 생물종의 90%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5차례의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켜 마지막 백악기 말 기간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겼던 것은 약 6,600만 년 전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상징적인 생물종인 공룡의 멸종을 의미했습니다. 공룡은 국제적으로 다이노사우리아로 불리며 이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데이노스와 사우로스의 결합어입니다. 데이노스는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를 의미하며 사우로스는 파충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우로스는 파충류를 의미합니다. 공룡은 척추동물 파충류에 속하지만 유리한 조건 덕분에 거대한 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룡의 크기는 트럭과 비슷합니다. 한편 가장 큰 공룡은 수십 층짜리 건물과 똑같은 높이에 이릅니다. 1822년 영국 남부 시골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맨텔이라는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룡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의 아내가 길을 걷다가 이상하게도 큰 이빨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맨텔에게 가져가 보여주며 그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생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를 위해 시료를 수도 런던에 보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놀랐지만 그 신비한 생물의 이빨이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존재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석 시료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생물의 것과도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헨리 디넌트 러셀은 영국 왕립학회의 과학저널에 그 이상한 시료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1842년까지 영국의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웬이 이 시체들이 고대의 파충류 종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생물들을 다이노사우리아라고 이름 붙였으며 그것은 무서운 파충류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고생물학 분야는 새로운 연구 방향, 즉 공룡 연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거대한 파충류 화석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대륙, 심지어 북극까지도요. 200년이 넘는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공룡의 출현 시기를 3대기 말에 확인했습니다. 즉, 약 2억 4,300만 년 전에서 2억 3,300만 년 전 사이입니다. 공룡은 파충류에 속하지만 그 선조조차도 도마뱀, 뱀, 거북과 같이 땅을 기어다니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공룡은 네 다리로 걷거나 또는 뒷다리만을 이용해 걸었습니다. 초기 공룡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졌습니다. 성체가 되면 길이가 1.5에서 2m, 무게는 2kg 정도로 이는 4세에서 6세 어린이와 비슷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공룡종은 에오랩터입니다. 뒷다리에 강력한 두 개의 다리, 앞다리는 작고 긴 꼬리를 가지며 그들은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몇십 km/h/s/e/e/r/h/o/u/r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식동물인 사냥꾼입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 대륙은 오늘과는 전혀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육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구는 열대, 온대, 한대와 같은 분류는 없었으며 하나의 기후대에서만 현재의 열대와 유사한 온도였습니다. 식물상은 주로 조류, 양치류, 포자식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속시식물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공룡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풍부한 식량을 얻으며 발전했습니다. 주로 식물식이 또는 육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는 지구를 지배한 공룡 시대로 간주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는 다른 종에 비해 지배적이지 않았고 크기도 다른 생물을 겁주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3기 말기에 대륙들은 급격하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표면에는 수백 km에 걸쳐 긴 금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맨틀 아래의 물질 운동으로 인해 각 대륙 조각들이 서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에서 마그마가 강력하게 분출하며 뜨거운 화산재와 유해한 연기가 대기 중에 번져 지구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쥐라기 말기, 트라이어스기의 끝에 있던 생물 대멸 사건이었습니다. 분출된 용암에는 독성 가스인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러한 유해한 가스들은 많은 생물을 질식해 하고 공룡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스들은 해수로 용해되어 바다 수중의 산도를 높여 해양 생물들도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멸 사건은 전 세계 생물의 90%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사건, 공룡의 찬란한 발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간에 공룡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쥐라기 초기의 지구 상태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대륙들은 분리되어 있었고 거의 현대 대륙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재와 가스로 인한 흙먼지층이 대기에 덮이게 되어 태양빛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약 60만 년 동안 지구 온도는 끊임없이 변동하여 저체온증 동물들이 대거 사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룡, 거북이, 초기 포유류와 같은 온형동물은 이 상황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쥐라기는 공룡이 강력하게 발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쥐라기는 대형 파충류인 공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쥐라기 공원이라는 명작 영화 시리즈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 시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천 종 이상의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쥐라기에서 나중에 백악기까지 총 3,400종 이상의 공룡이 존재했지만 그중 1,800종 이상만이 발굴되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세기에는 고고학자들이 공룡의 거대한 뼈를 발견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평균 크기는 수십 미터에 이르며 높이는 5에서 10미터, 무게는 수십 톤에 달합니다. 사실 기록된 가장 큰 공룡인 슈퍼사우루스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약 42미터, 목 길이는 15미터에 달하며 그 높이는 10층짜리 건물에 상당합니다. 그 크기 때문에 그 무게가 거의 100톤에 달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공룡은 생활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서 있는 수십 개의 비늘판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트리케라톱스는 오늘날의 사슴과 유사하지만 머리에 3개의 뿔이 있습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어떤 동물도 빌로사우루스에게 뒤지지 못했습니다. 길고 튼튼한 다리로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며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순식간에 사냥감을 찢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상당히 똑똑하여 무리로 사냥을 하며 훨씬 큰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쥐라기의 군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높이 4m, 길이 12m, 무게 6톤의 거대한 몸을 가졌지만 매우 빠른 이동 속도를 갖고 있으며 그 물어뜯는 힘은 순식간에 사냥감의 몸을 물어뜯을 수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공룡 시대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쥐라기에 관련되지만 공룡의 가장 강력한 발전 단계는 백악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육지와 물속, 심지어 하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지구 기후는 더웠고 습기가 많아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며 풍부한 식량원이 있었습니다. 생물의 법칙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게 되는데 결국 멸종의 날이 찾아왔고 공룡들은 이전처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지름 20km 위 소행성이 시속 7만 km 위 속도로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대륙마다 수백 미터 높이의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내의 울창한 원시숲들도 순식간에 모두 씻어져 버렸습니다. 그 파괴력 앞에는 폭백의 힘으로 순식간에 수만 마리의 생명이 사망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소행성 충돌은 100억 개의 원자폭탄 힘에 상당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죽어버린 생물들에게 있던 게 아니라 살아남은 생물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충돌은 대량의 황을 지하와 대기로 방출하여 약 3,200억 톤이 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원소의 독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태양빛이 행성에 도달하는 것을 직접 방해하여 다시 한번 급격한 온도 하락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생물들, 특히 공룡들은 더운 습한 환경에 적응해왔지만 지금은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빠르게 사멸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거의 모든 거대한 공룡 종들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공룡과 같은 고대 파충류 종들은 백악기 후기 이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로써 지구상의 생물의 76%가 사라졌습니다. 공룡의 멸종의 날이 도래하였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인류의 종말은 언제 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인류는 다른 종을 훨씬 능가하는 진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악을 저질렀으며 숲을 파괴하거나 지나친 자원 채취 등을 통해 자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공기, 물, 토양은 생산활동과 생활로 인한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생태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 중 약 9만 1000종 중 2만 5천 종 이상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들의 멸종 위기 역시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그 영구적인 소멸은 생태계의 불균형을 야기하며 인간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신의 손에 의한 멸종의 날이 올 것입니다. 혹은 60억 년 전 이 공룡들이 맞닥뜨린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소행성 충돌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요? 인류 자신이 자문해야 할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옛날의 공룡들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